오늘 오전입니다. 윤 후보 직속기구이죠. 새시대 준비위원회는요. 여성운동가인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지혜 씨도 과거 상당히 좀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대화를 해 보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씩 다른 게 있을 뿐인데. 정치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신지혜 씨가 정치 선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은요. 1990년생입니다.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정치인인데 여기에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KBS 앵커 출신이죠. 황상무 기자도 선대위에 합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신지혜 부위원장 정말 예상하기 힘든 인사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 오늘 아침에 저 뉴스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영입 보도를 보고 방금 이제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하게 된 이유로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너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한 시선을 갖고 있구나.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페미니스트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이 여성 정치인이 오랫동안 혼자 이제 녹색당 활동을 하고 많이 출마도 하고 사회 문제에 많은 어떤 그 목소리를 낸 거는 바람직한데 네. 과연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정말 신중하게 좀 판단을 했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어떻게든 그러니까 기존 그 정당 영역이 아닌 일종의 제3지대에 있던 사람이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양당의 한쪽으로 들어갔을 때의 명분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네. 앞으로 당내에서 이런 어떤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나 페미니스트의 이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당과 잘 조화롭게 해 나갈지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전 MBC PD, 쌀집 아저씨 김영희 네. PD도 국민의힘으로 가려다가 민주당으로 갔잖아요. 네. 지금 이 신지혜 부위원장은 거꾸로 된 사례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민주당도 이 올려다가 안 온 사람이 있으니까 좀 기분 나빠하긴 나빠하네요. 네, 사실 국민의힘의 얼굴인 그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성 지지층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유권자가 공백인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놓치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이수정 교수가 영입되기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외연 확장의 측면에서 신지혜 부위원장이 또 영입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좋게 보면 외연 확장이지만 사실 어떤 공백과 놓치고 있는 유권자를 하나의 인물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한다는 좀 간단한 해결 방정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 남녀 젠더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이준석 대표이기도 한데 신지혜 부위원장은 사실 이준석 대표와 페미니즘 설전을 벌여왔던 악연이 있습니다. 자, 그런 악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준석 대표 입장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먼저 과거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보시죠. 박근혜에게 발탁돼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그것도 전 사실은 공정사회에 맞지 않는 공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제 정치계에서 없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공천을 안 받고 제가 지역구 선거를 뚫겠다고 제가 했던 거거든요. 대단하신 결심이시죠. 자,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대립을 원하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죠. 반대로 저는 뭐냐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젠더 계속해서 갈등이라는 논평하시는 것을 것들을 유발하기 보면 위해 가지고 한 남성에 대해 가지고 그냥 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신랄하게 서로 이 논쟁을 벌였던 두 인물인데 그렇다면 신 부위원장의 합류, 이준석 대표와 합의가 된 상황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저에게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주말 중에 문의를 해오신 바가 있습니다. 새시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김한길 대표님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다만
그 이수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고. 실을 영입했는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 안에서 큰 소리는 왜? 네 안에서 큰 소리는 왜 난 거예요? 상의가 된 신지. 전혀 그거하고. 네, 일단 영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대표와는 큰 무리는 없을지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당 후보들이 가족 리스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이 제3지대 후보들은요. 이 부분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대장동대 고발 사주,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대 수용 불공정으로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특검 받으십시오. 안 받겠다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후보 개인과 가족 문제가 대선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누가 더 못났나, 누가 더 최악인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과 중립적인 언론단체 및 정치 관련 학회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후보 합동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에게 모든 관심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그 점이 아쉬웠을 텐데 지금 이 시점이 두 후보한테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 패널 분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김효은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